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9일 저녁 9시입니다. 네,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재민 전 기재부 직원의 폭로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많은 그 네이버 카페에 반박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 올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12월 29일 날 신재민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건 관련한 처음 폭로를 했었는데요. 두 번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고 또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 영상들 그리고 기자회견 풀 영상까지 전부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이 기재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당함을 느꼈는지, 또 동료들에게 느꼈던 미안함이라든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의 일정 정도의 또 방황, 그리고 이것을 폭로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뭔가 부채의식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이제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참 바르다, 당당하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정말 어떤 바른 양심을 가진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자살 시도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갔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왜 이 정도 선택까지 했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그 상황이 사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많은 카페에 회원 가입되어 있진 않은데, 이제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데요. 저도 한 20년 전부터 그냥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의 한 회원 수가 한 7만 명? 7만에서 10만? 7만 명 정도 되는 카페인 것 같고요. 대부분 여성입니다. 20대, 30대, 40대 여성 회원 수가 많고, 내용들도 육아라든지 각종 생활 정보, 패션, 그리고 중고 상품을 거래하는 이런 장터도 있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네이버 카페입니다. 보통 이런 여성 회원들이 많은 카페의 정치적 성향은 그야말로 문재인 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개인 회원마다의 성향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으나 그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게시물들, 적어도 드러나는 어떤 게시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향은 분명하게 정말 친문재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에도 문재인 문재인에게 찍으세요 이런 글들이 공공연하게 올라왔었고, 때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은 그야말로 난도질 당하는 이런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정치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신재민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신재민이라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읽고 굉장히 저는 분노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게 됐는데요. 원래 처음 올라왔던 그 글의 제목이 어디서 포온 글이라는 뜻이고, 신재민 폭로쇼 요약, 제목이 이랬습니다. 자, 그 내용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했던 KT&G 사장 교체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 모두 결국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 단지 정부의 어떤 정상적인 정책 조율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일일 뿐이다.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신재민이라는 사람과 결탁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신재민은 쓰레기다. 뭐 거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린 트위터의 글들을 정말 짜집기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그런 글이었는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올린 그 글의 내용은 1번 신씨 행적, 기재부 때려침,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여 강사 계약, 메가스터디에서 계약금 받고 잠적, 기재부 3년 월급 플러스 계약금 어디다 썼는지 지금은 고시원 거주, 메가스터디의 압박, 법적 조치 언급, 갑자기 유튜브에서 폭로전으로 마케팅, 학원 홍보 및 개인 후원 요청, 일이 커짐, 자살 소동, 아침 일찍 유서 및 지인들에게 문자, 그리고 모텔에서 IP 추정 가능하게 고대 사이트에 글 올림, 경찰과 소방관이 오자 갑자기 자살인 척 행동, 결론 이래봐야 목에 약간의 찰과상, 마치 모든 게 쇼라는 투의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신재민 사건 요약, 행시 패스 뉴 라이트가 기재부 근무 시 뻘짓하다,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뻘짓하다 감찰받고 고대 동문들이 힘써줘서 명퇴 후 메가스터디와 계약 맺고 6개월 동안 룸빵 가서 양주 처 마시다, 카드 빵꾸 나서 공익제보자 코스프레함, 정체가 들통나자 한강 갔는데 물이 너무 추워 보여 핸드폰만 던지고 여관에서 늦잠 자다 경찰 출동. 이런 식의 굉장히 비아냥이죠.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신재민 씨가 올린 영상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이렇게 봤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폭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가 있는가, 조롱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감이 들어서, 사실 제 아이디가 이 네이버 카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는 그런 아이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악플이 달릴 것을 각오하고 저도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올린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재민 씨 유튜브 폭로 영상을 다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고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고 국가재정 및 관리, 국고채 발행을 관리하는 핵심 실무자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정책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재정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한 건데 이런 것조차 수용하지 못하면서 포용을 외치나요? 어디서 포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에서 심각한 오류들이 많습니다. 국가재정법 90조에는 세수,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온 거죠. 세수 잉여금으로 우선적으로 국채부터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 국채 발행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기재부 권한입니다. 문제는 2017년 11월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문제는 이 시점이죠. 2017년 11월 연말을 한 달 앞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해 세수는 상반기에 이미 15조를 초과했고 채권 발행은 그해 한도 28.7조 원 중에 이미 20조가 발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란 국채 중에서도 그 용도가 세입 보전용이라고 정해진 국채입니다. 즉, 그야말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세수가 15조가 남아도는 연말에 이런 국채를 발행하라는 주문이 정상적인 겁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 조율 또는 압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7년 11월 14일 채권시장 개점 이래 유례가 없는 사건이 있었죠. 정부는 이미 10월 한 달 전 2017년 11월 15일자로 1조 원의 채권 바이백, 채권의 조기 상환을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그러니까 하루 전인 11월 14일, 그것도 시장 마감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 단 한 줄짜리 공고문을 게시판에 띄워서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1조 원의 바이백을 취소합니다. 정부의 바이백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시장에서 매입한 국고채를 떠안고 이날 10분 사이에 치솟은 채권 금리, 그리고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물론 딜러들이야 그날 손실도 다른 날 만회하면 되겠지만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손실은 적은 것일까요? 선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이날 황당한 투자자들이 공고문에 적힌 기재부로 전화를 했지만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한 뉴스는 2017년 11월 15일 전후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당시 당해야만 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신재민 씨의 폭로로 그 배경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핵심은 2017년 하반기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비합리적인데 그것이 신재민 씨 주장대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더더욱 국가 재정이 정치적 판단으로 좌우되기에 황당한 것이고 이런 정책 혼선과 갈등 사이에서 실제 바이백 취소라는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신재민 씨의 영상을 보시면 담당 실무자로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도 너그럽게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기밀 누설로 고발을 하다니요?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앞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노력하겠다. 청와대 비서관이 권한을 넘어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행정부처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릴 것을 각오하고 이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네, 뭐 8건의 댓글이 달렸고 글쎄요, 제가 올린 글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재민이 언론과 결탁해서 이런 일을 버리는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런 류의 댓글이 붙었었고요. 댓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런 댓글이 있었네요. 일반 회사도 아니 한 가정조차 이런저런 소통을 부서마다 하겠죠. 부처 간 서로 의견낸 것을 강압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건 실행되지도 않았고 사장은 퇴임하지도 않았으며 임기 다 지켰고 후임은 공모로 뽑힌 건데 그것을 외압이라 음모라 모함하고 자살소동에 멀리서 본 박근혜 올려치기 하면서 현 정부를 비웃었죠. 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난리를 부리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댓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에 대해서 또 답을 달았는데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가정과 정부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소통을 잘못하면 직권 남용이 됩니다. 대통령 포함 모든 정부 조직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일 뿐 정부 부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국무회의나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한 공식 의결 내용을 법적 루트에 따라 해당 부처에 내려보낼 뿐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직권남용이 되고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국고채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기재부 권한입니다. 소통과 다툼도 기재부 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15일 예정되었던 바이백의 하루 전 전격 취소는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겼다는 건데 그게 적자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한 달 앞둔 상황에서요. 당연하겠죠. 다음 날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적자 국채 발행을 한다면 다음 달에 대규모의 국채 발행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예정되었던 조기 상환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정책 혼선이 소통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당시 채권 시장은 해명이 없는 기재부를 성토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전 사무관이 하는 것.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아쉽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저도 달았습니다. 의외로 저는 악플이 그렇게 달리지 않아서 뭐 팩트라서 댓글 달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원래 예전에 보수 성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가차없이 정말 난도질 당하던 이런 카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사실 뭐 반응은 적어서 의외였는데 제가 댓글 달았던 그 원 글에는 여러 가지 뭐 댓글들 한 25건의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신재민이라는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뭐 정신병자다, 재수없다,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인격살인 정도의 집단적인 조롱, 집단적인 비아냥, 마녀사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여전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떤 그들에게 불리한 어떤 진실을 마주하는 태도, 거기서 보이는 뭔가 이중적인 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오히려 유쾌하기까지 한 분위기로 이렇게 폭로를 했었던 신재민이라는 전 사무관을 어떤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데까지 몰고 가는 이런 분위기, 정말 이것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 편에 뭔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거의 매장하다시피 하는 이런 집단적인 조롱, 마녀사냥, 거짓과 선동이 정말 이 시대 아주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또 거짓에 기반한 선동이 우파 진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